타거스 롤링 백팩은 닥신TV 족보입니다. 의외로 가격이 비싸지도 않은 편이고요. 당연히 기내 탑승 가능하고 기내 통로에서도 굴릴 수 있습니다. 타거스 롤링 백팩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저도 40 가까이 됐는데 비즈니스 타본 적은 없네요. 음식 많이 나와봐야 살만 찌고 좁은 데로 불편 없고 음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즘은 여행을 그냥 아무데나 갑니다. 그냥 안 가본 데 숙제하듯이 한 군데씩 가는 거고요. 지금 바르셀로나 스페인인데 저는 유럽 쪽에 여행을 오는 95%의 이유가 수동차 렌트 때문에 와요. 유럽에 여행 한 번 와서 한 일주일 정도 렌트를 하면서 그 차를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사이트는 SIXT입니다. 특이한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수동 변속기라서 수동으로 하고요. 뒤쪽으로 가면 1 시리즈 수동도 있고 그다음에 CLA도 수동 변속기가 있습니다. 저는 주행거리를 길게 할 거라서 무제한으로 할 거고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면 이거 디젤 엔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재밌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데 렌트카 받으러 가는 길은 어렸을 때 롯데월드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영어는 거의 병신인데 밥은 먹고 다닐 순 있습니다. 확실히 유럽 렌트 시장도 해가 갈수록 수동차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수동 디젤 시트로잉 C3인 것 같은데 후진기어 어떻게 했지? 후진기어는 이거구나. 이게 뭐가 어색하냐면 1단이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안 가네. 차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시작하자마자 꺼트렸네. 이게 스파크랑 클러치 유격이 또 아예 다르네. 사고 내는 거 아니겠지? 오! 이게 클러치가 차마다 참 다르구나. 이게 제가 이제 스파크 수동을 하면서 클러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을 줄. 이거는 토크가 그냥 차를 막 밀고 가네. 솔티다가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데 이 디젤의 좀 출력이 괜찮은 수동도 되게 재밌다. 6단이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놀랍다. 2018년 비트코인 하락장에 망했고 코로나 때 3일 연속 하한가 마이너스 75% 맞았고 지금 국장에 가진 돈 다 들어가 있어서 망했고 집 잘못 사서 망했고 결혼도 망했고 별로 잃은 거 없이 나이만 개쳐먹고 있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국은 따지고 보면 본인의 불찰이겠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지 않나. 그래봤자 내게 필요한 건 소세지와 계란 후라이 정도인데 이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언제 급사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것도 남일은 아닙니다. 가는 세월은 겉모형도 양파도 잡을 수가 없었고 이분들도 나름의 고민은 있었겠지요. 우성이 형도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시간만이 일을 해결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여기는 바르셀로나인데 가우디가 지은 사그릴라 파밀리아라고 엄청 유명하다는데 사실 관심은 아예 없습니다. 어차피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걸어다니면 운동도 되고 걸어다니면서 구경하면 그게 또 현지 관광이죠. 스페인은 치안은 안전한 편인데 소매치기가 좀 많다고 합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 계속 뛰어다니면 소매치기가 아마 귀찮아서 안 붙을 겁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거리에서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투싼도 처음엔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네요. 별 생각 없이 오다 보니까 이게 뭐 가우디 어쩌군가 싶습니다. 관심은 전혀 없지만 그냥 한번 왔다 갑니다. 이렇게 구경을 하는 분위기고요. 예약해서 표를 끊으면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예약이 어렵진 않고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인스타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는 위치고요. 가우디 성당 앞에 있는 비둘기입니다. 이륜 바이크 주차 공간도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규칙을 지키고 있고 자전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약간의 소매치기만 빼면 도시는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이 차는 그러고 보니까 후방 카메라가 없네요.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여기는 지금 스페인이고 지금 론다 쪽으로 갑니다. 론다는 바르셀로나로부터 1000km 정도 거리고 한 번에 1000km 가는 게 너무 멀어서 중간지대에 적당한 숙소를 하나 잡았는데 오늘 한 800km를 뛰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출발하고 가면서 얘기할게요. 언덕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언덕 주행은 뭐 그래도 익숙한 편이라서 근데 여기 좀 좁아가지고 쉽진 않아요. 그죠? 그래도 이게 디젤이라서 언덕 올라가는 게 반클러치로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거의 뭐 제가 스파크 수동 타는데 스파크보다는 뭐 언덕 올라가는 게 훨씬 쉽네요. 뭐 전혀 꺼지려는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요즘에 스파크를 타다가 이걸 타서 그런지
너무 재밌는 게 3단인데 자기 추월을 마치면 들어갑니다. 지금 저 앞에 보면 검은색 X5 들어갔죠. 2차로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가고 5단으로 넣고 1차로에 가속 4단으로 와 씨. 자, 저 X5를 보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잖아요. 추월 차로를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행을 혼자 다니면 조금 심심할 때가 있기는 한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성격을 조금씩은 알아가게 되었고 개인 성향이 강하고 평범하지 않아서 누구랑 같이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이 새끼도 아마 저랑 비슷한 성향이라 혼자 다니는 게 아닌지. 네, 지금은 여기는 발렌시아 정도를 지나고 있는데 저는 한 500km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시간이 거의 저녁 6시 다 됐는데 아직은 뭐 한 300km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외국 여행 다닐 때는 주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디젤인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잘 모른데 브랜드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행할 때 모든 일을 미리 대비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합니다. 어차피 계획이 없으니까요. 독일이랑 시스템이 비슷한데 먼저 주유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언어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저기 가르치고 카드 내밀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요. 조미가 되어 있지 않은 감자인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름 고속도로 옆에 있는 주유소인데 주류를 판매하는 건 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시간이 늦어서 목표했던 곳까지 가기는 힘들고 근처에 있는 적당한 숙소를 잡았습니다. 렌트카 여행의 즐거움인데 여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적당한 숙소를 잡습니다. 미리 잡는다고 특별히 더 싼지는 모르겠고 오히려 당일 그날 잡아야 더 싼 경우가 있고 자유시장이니까 숙소는 이미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어 있겠죠. 너무 모르는 동네에서 너무 늦은 체크인은 좋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잠만 자고 가는 목적의 숙소입니다. 레스토랑이 유명하다고 하고 트럭커들도 옵니다. 현지인들 위주라 영어 메뉴판도 없습니다. 완전 로컬 사람들의 식당이었고요. 이렇게 역대급으로 맛있는 고기는 처음입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입맛에 별로 맞진 않았습니다. 현지인들의 입맛인 것 같고요. 어쨌든 로컬 사람들에겐 평이 좋은 이 호텔의 레스토랑입니다. 거의 여관급이고요. 론다 가는 길에 잠만 잤던 곳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침구를 다 깨끗하기는 합니다. 근데 좀 우중충해서 저도 와갖고 약간 후회를 하긴 했죠. 굳이 너무 그 푼돈을 제가 아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약간 자괴감이 들었던. 화장실도 이렇게 넓고 깨끗합니다. 이런 샴푸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잔도 이렇게까지 포장돼서 보면 아주 그냥 날탕은 아니에요. 잠깐 보시면 약간은 어두컴컴한 분위기라서 실제로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조식이 포함입니다. 기대되는 조식인데요. 이게 완전 현지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조금 컸던 것 같긴 하고 트럭커 형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도 사실 유로 트럭커고 트레일러 면허 있는데 체크인할 때 TV 리모컨을 줬었고 체크아웃 할 때도 리모컨을 반납합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스페인 남부 론다이고 특이한 다리를 보러 왔습니다.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민주당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으로 한국은 갑자기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고 이렇게 위험한 곳에 집을 지어놨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잘 모르겠고 굉장히 특이한 풍경이라 보는 내내 감탄이긴 했습니다. 관광객이 스페인 론다까지 오기가 쉽진 않습니다. 한 번쯤은 사진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 높이가 굉장합니다. 1700년대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무너져서 50여 명의 사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 중간에는 방이 있는데 감옥으로도 쓰였다고 하고 일부는 던져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평지가 많은데 굳이 위험한 곳에 건축을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스페인을 오더라도 관광으로 오기가 쉬운 위치는 아닙니다. 어차피 어디를 가도 관심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찍고 왔습니다. 역시 어딜 가도 맥도날드 만한 곳은 없고요. 여기는 스페인 남부 론다에서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에 급하게 근처에 가까운 숙소를 잡았습니다. 가격은 12만 원 정도 하고요. 요 트렁크 올려놓는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진짜 나무고 질 좋아 보입니다. 요 안에 이제 옷장 같은 게 있는데 안에 뭐 이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일 만족스러웠던 게 요 책상인데 되게 예쁜 책상이 있죠. 노트북 놓고 작업하기 딱 좋은 책상. 의자도 등받이가 없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아이씨 칩이 있는 걸로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언뜻 보면 되게 꼬질꼬질하고 오래된 그냥 시골 숙소인가 싶기도 하지만 나름 되게 현대적인 것들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밖에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기 2층, 밑에는 1층, 그 밑에는 그라운드 이런 분위기.
나름 되게 인상 깊게 묵었습니다. 가격은 12만원 정도. 이제는 오늘 바르셀로나로 1000km를 주행을 하고 1000km 가서 바르셀로나에서 연박으로 3박인가? 연박으로 2박인가 3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숙소에서 한 2, 3일을 쭉 묵으면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이제는 가도 되겠다. 조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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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서. 여기는 스페인 남부고요. 바르셀로나까지 이제 1000km를 주행해야 되는데 985km. 저녁 한 10시 전에 체크인이 목표입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온전히 버리는 날이에요. 스파크 타다 이거 타니까 이건 정말 그냥 완전 신세계. 이 정도 출력이면 더 이상의 출력이 필요한가? 추월 마치면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 1차로로 가잖아요. 크루즈 찍고 뭐 요즘에 자율주행인가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켜놓고 뭐 딴짓하면서 1차로에서 그냥 가는데 정말 몰상식한 현실이죠. 이렇게 가고 아마 이 버스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죠.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체증이 좀 생기긴 하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금방금방 이 상황이 풀립니다. 모두가 추월차선을 열심히 지키면, 나보다 조금 더 빠른 사람을 반드시 비켜주는 원칙을 지키면 결국에는 이 상황이 금방 종료가 되고, 이렇게 언덕 구간에 3차로 구간이 되면 화물차는 다 회차로로 내려갑니다. 지금 뒤에 줄줄이 다 내려가고 있어요.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대충 한 1050km 정도 주행을 하고 지금 바르셀로나에 저녁 9시 돼서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동네에 그냥 호텔을 예약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주 번화하진 않네요. 이렇게 밤에 걸어 다니기는 조금, 여기도 이제 도심은 도심이라서 바르셀로나 메인이 뭐 멀진 않거든요. 걸어서 뭐 10분 거리인데, 주차장은 여기. 현지 음식들이 입에 잘 맞지 않아 숙소 근처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왔습니다. 구글 평점을 참고했고 관광객들이 오는 위치는 아닙니다. 높은 평점은 충분히 납득 가능했지만 제 입맛에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건대 입구역에 있는 드로잉 레시피 매드포 치즈 피자만 생각났고요. 바르셀로나 중심가에서 아주 약간 변두리에 있는 숙소입니다. 천장이 높아서 굉장히 쾌적하고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신식입니다. 전망이랄 건 없었지만 숙소가 쾌적해서 좋았습니다. 화장실 청소 상태도 좋았고 유리 물때 제거도 거의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삼아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 가보았고, 맥도날드에서 도넛을 판매하고 특이하게 사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이륜차 주차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우월합니다. 치안이 안 좋다고 느낀 적은 없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도심에는 트램이 다니는데요, 길을 건널 때는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어차피 할 일 없으니 하염없이 45분 걸어봅니다. 트램도 다니고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서 건널목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관심은 없는데 또 왔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저녁 6시 정각에 불이 켜집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스페인의 밤길을 걸어봅니다. 밤길도 위험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마트, 내일 아침거리를 몇 가지 사봅니다. 그래봐야 늘 사는 건 콜라랑 간단한 요거트 정도. 보통 마트에서 바게트를 팔던데 0.72유로로 우리 돈 1000원 정도입니다. 바게트 물가가 아주 좋았고요. 피자도 먹고 요 며칠 처먹었더니 배가 나와서 내일 아침은 간단히 먹으려고 합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으려면 아침이라도 좀 덜 먹어야 돼서요. 사실 그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가우디 성당 근처에 있는 관광객들이 가는 피자집입니다. 관광객들이 주류이긴 한데 그래도 평점이 좋은 곳이라 호구 잡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나쁘지는 않았지만 찾아올 정도인지는 의문. 오늘은 가우디 성당의 반대쪽 골목입니다. 파이브 가이즈가 있네요. 자리가 좋아서 자리값으로 아이스크림을 시켰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성당 뒤쪽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인산인해인데 대체로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항상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하는데 저는 경험은 못했습니다. 2025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르셀로나에서 3일 연박했던 숙소인데 대만족이었습니다. 공용 공간이 많은 게 큰 특징인데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도서관 같은 숙소입니다. 조식이야 뻔하지만 분위기도 좋았고요. 방은 역시 쾌적했고 여행을 와서 현지에서 밀린 일들 정리하고 노트북 갖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 여행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돌아다니면 힘들잖아요. 도서관 같은 숙소라 좋았고요. 잘 몰랐는데 스페인도 잘 사는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1층 로비도 겁나 특이했고 1박에 10만원대 초반이라
아니라 가성비는 좋았습니다. 이번 여행 함께한 시트로엔 C3 1.5 디젤 수동 버전입니다. 프랑스 차들 디자인 감성은 아직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PSA 그룹 차들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세상에 좋은 차는 참 많구나 싶었습니다. 공항 근처에 있는 지중해 해안 드라이브입니다. 수동 변속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아쉽습니다. 이상 시트로엔 C3 1.5 디젤 수동 기어였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